성적 안 나갈게. 나가면 큰일 날 것 같아. 자, 1번 복습하는 겁니다.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진리 집합을 Pq하려고 하자 세 명제가 참 있는데 not P면 R이다. R이면 not Q이다. not R이면 Q이다. 얘가 모두 참이야. 이때 옳은 것은 뭘까요? Q는 P의 부분집합, RC는 P의 부분집합, R이 QC, P 합집합 Q가 RC. 3단 논법하고 대우를 이용을 해서 얘네들을 볼 텐데 일단 3단 논법부터 볼까? 이거 두 개 3단 논법 해주면 뭐 나와? not P면은 not Q이다 나오죠? 그지? 그 다음에 얘네들을 각각 다 대우를 해줄 거예요. 대우를 해볼까요? 이거만 해봐요. 이거는 빼고 얘만 해봐요. 이거 대우해주면 뭐 나와? 나 아니면 P다. 이거 대우해주면 뭐 나와? Q이면 P다. 이거 대우해주면 뭐 나와? Q이면 나 R이다. 됐어? 그걸 내가 다 흩뿌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기억을 봐봐. 이게 뭔 소리야? Q이면 P다죠? 어디 있어? 여기 있네? 기억 맞네? 그지? 니은 RC가 P에 속한다. 그거 어디 있어? 여기 있지? 그지? 이것도 맞네? 디귿 R이 QC다. R이랑 QC가 같다는 거는 서로가 서로의 부분집합이라는 소리인데 그건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R은 QC의 부분집합.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이거 대우 써주면은 not Q는 R이거든요. QC는 R의 부분집합. 그러면 서로가 서로의 부분집합이니까 결론은 뭐야? R이 QC였다. 디귿까지 맞아. 리을 P 합집합 Q가 RC다. P 합집합 Q가 RC다. 이는 어떻게 알아요? PQR이 어떻게 생겼어? 그럼 이걸 바꿔볼까? 우리가 지금 여기 관계에서 R은 잘 모르겠어. 그래서 R을 바꿔볼래. 어떤 식으로? RC가 그럼 Q죠. 이거였단 소리예요. 자, 디귿에 의해서 이거의 여집합은 이거의 여집합이잖아. QC의 여집합은 Q잖아. 그지? 그럼 P 합집합 Q가 Q란 소리야. 자, 합집합인데 뒤에 놈이 나왔어. 걔가 더 큰 집합이야, 작은 집합이야? 부분집합 중에서 큰 집합이야, 작은 집합이야? 누가 누굴 포함해야 돼? P 합집합 Q가 나오려면 누가 누굴 포함해야 돼? Q가 다 먹어야 돼요. 그럼 얘는 이 소리잖아, 결국에. 근데 기억에서 보면은 Q가 P에 속하지 P가 Q에 속한다고는 하지 않았죠. 그치? 그러니까 리을은 틀렸어요. 기억은 맞고 리을은 틀렸습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여집합 이용해가지고 내가 저거를 좀 간단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에요. 2번 P는 X는 2 이하 또는 X는 5 이상 Q는 2분의 3 이상 K 이하. 자, 두 명제가 있는데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Q이면 P다. 요 놈은 참. 그 다음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Q이면 P다. 얘는 꺼짓. 이렇게 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이거 뭐 하란 소리일까요? QP를 어떻게 그어달라는 소리일까? 일단 수직상 그려서 생각해 볼게요.
자, P에 나와져 있는 숫자, 그 다음에 Q에 나와져 있는 숫자 다 씁니다. 2, 5, 그 다음에 2분의 3은 이쪽에 있죠. 자, P는 2 이하, 5 이상. Q는 뭐야? 2분의 3 이상. 그리고 어딘지 모르겠어. 오케이. 라고 하자 일단. 걔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제 명제를 봐야 돼. 첫 번째 명제. 어떤 x에 대해서 q이면 p이다가 참이 되려면은 우리는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요? 부분집합이어야 돼? 부분집합이어야 될까요? 어떤 x래? 어떤 x? 어떤 x라는 거는 뭔 뜻이야? 어떤이 뭐야? 어떤? 명제에서 어떤이 뭐였죠?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어떤이라는 거는 하나라도 성립하면 참이에요. 하나라도. x 하나라도 q이면 p라고 되면은 참인 거야. 그러면 얘가 참이 되려면은 그게 뭐가 있으면 돼? p랑 q가 겹치는 게 있으면 된다는 거야. p랑 q가 겹치는 게 있으면 된다. 공집합이 아니다. 한글이 더 쉽지. 겹치면 됨. 그러면은 자 2분의 3부터 k까지면은 k가 굳이 여기 있을 필요는 없겠네. 내가 여기 있어도 겹치겠네. 그죠? 그럼 상관없어요. 근데 예를 볼게요. 모든 x에 대해서는 그건 말 그대로 모두 다 성립을 해야 돼. 근데 모두 다 q가 p다 하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된대. 그러니까 얘는 반대로 뭘 뜻하는 거야? q가 p의 부분집합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돼. 다 속하면 안 돼. 그럼 뭐가 있어야 돼? p이면서 q가 아닌 것이 p이면서 q가 아닌 것? q이면서 p가 아닌 것이 있어야 돼요. 관계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쓰지 말고 그냥 뭐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돼? 아닌 것이 존재하면 돼. 그러니까 k가 여기 안에 있어버리면은 모든 q는 전부 다 p에 속하기 때문에 걔는 오히려 안 된다는 거고 내가 하나라도 나와야 돼. 그러면은 k가 2보다는 커야겠지. 왜? 2랑 같아버리면은 p가 다 먹어버렸잖아. 이해돼요? 그러니까 k는 2보다 커야 되는 자연수고요. 그래서 자연수의 최소값은 몇이다? 3이다라고 하는 거야. 이해돼요? 첫 번째 명제는 얘를 뜻하는 거였고 두 번째 명제는 얘를 뜻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쟤를 동시에 만족을 시켜야 되니까 k는 요 바깥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명제라는 거는 수직선을 그려서 여러분이 포함 관계를 잘 살펴보면 됩니다. 한번 볼게요. 자, 실수 AB에 대해서 P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는 제로, Q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은 제로, R 절대값 AB도 제로. 이어 P는 Q이기 위한 충분, 니은 R은 P이기 위한 필요. 디귿 Q이고 R은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자, 기억 니은 먼저 볼게요. 그거부터 보자면은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 자, 충분 조건은 누가 더 커야 돼? 화살표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야 돼? P에서 그치, P에서 Q로 가는 거야. 내가 주는 입장이에요. 주는 입장. 반대로 필요 조건은 받는 입장이에요. 그치? 화살표 표시를 해줘. 이게 포함 관계지. 그러면 내가 P에 있는 모든 것들이 Q 안에 속하면 되는 거야. 그럼 P가 성립을 하려면은 이거의 지리집합은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우리가 절대값의 합이 0이 돼야 돼. 절대값은 항상 양수죠. 또는 0이죠.
그러면 둘이 합이 0이 되려면 둘 다 몇이 돼야 돼요? 그렇죠. 얘는 A는 B는 0이야. 근데 Q는요? 이거 완전 제곱식인데 A 빼기 B의 완전 제곱식이 0이려면은 A 빼기 B가 0이죠? 그럼 A는 B죠? 근데 둘 다 0일 필요는 없죠? 그치? 그래서 얘는 A는 B예요. 자, 그럼 얘네들의 관계를 보면은 0,0은 당연히 여기 안에 들어가죠? 근데 A는 B라고 해서 굳이 둘 다 0일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충분 조건 맞죠? 내가 이쪽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맞지? 그래서 기억 맞아. 그럼 이제 알볼게. 절대값 A, B는 0이라고 했어. 절대값 A, B가 0이라는 거는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A, B가 뭐가 돼야 돼? 그렇지. 근데 곱이 0이 되기 위해서는 둘 중 하나만 0. 그렇죠. 둘 중 하나는 0이에요. A는 0 또는 B는 0이에요. 그럼 이번에 보면은 둘 다 0인 것은 여기 안에 속하죠. 하지만 둘 중 하나가 0이면은 여기 안에 속하진 않죠. 그러니까 P가 R에 속하는 건 맞는데 R이 P로 갈 수는 없으니까 얘도 필요 조건이 맞겠죠. 그지? 마지막 Q2곱 R이래. 내가 이 연두색과 파란색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친구는 뭘까요? A는 0 또는 B는 0이면서 A가 B랑 같으려면은 둘이 뭘로 같아야 돼요? 그렇지. 얘가 A는 B는 0을 말하고 있는 건데 P도 A는 B는 0을 말하고 있으니까 완전 똑같네.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 맞죠? 그래서 가나다예요. 그지? 그래서 여러분 명제 앞에서 3개 해놨습니다. 할 수 있죠? 할 수 없어? 몰라? 쌤이 이거 문제 낼 때 생산자 필수형 이 정도 되겠다 해서 냈는데 아닌 것 같은데. 책 어려워? 그럼 보기를 부활시킬게요. 4번 P는 2x 제곱 빼기 x 빼기 3은 0이 아니다. Q는 ax-2가 3x-2 이상이다. Q가 나 P이기 위한 필요 한 번 더 나왔어요. 이때 A의 최대를 구하려. 그럼 뭐부터 구해줘야 될까? 자, Q는 그렇다 치고 나P래요, 나P. 나P면은 P가 아닌 것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P의 여집합 써봐. P의 여집합은 뭐야? 오히려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을 0을 만들어 주는 x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 해봐요. 뭐랑 뭐 나와요? 마이너스 1이랑 2분의 3 나오죠. 자, 그러면 Q가 P시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Q가 얘를 포함해야 돼요. Q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1하고 2분의 3이 누구에 해야 돼? Q에 해여야 돼요. 그지? 그럼 내가 이제 이거를 풀어보자. 이거 1차 부등식이니까 어떻게 풀어? 일단 x 따로 상수항 따로 넘기죠. 1차 부등식 푸는 법. ax 빼기 3x a 빼기 3의 x 마이너스 2a 넘겨 2a 마이너스 2 부등호 아직 안 바뀌죠? 이제 나눌 거야. 내가 이걸 나눈다면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a 마이너스 3이 만약에 어떤 수면은 양수면은 x는 a 마이너스 3분의 2a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면 돼. 그러려면은 이 값이 어떤 수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요? 얘를 다 포함하려면은 마이너스 1이겠죠. 마이너스 1이 가장 작으니까.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내가 이 빨간색을 봐서
2a-2는 a-3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a-3 그러면 3-a 뒤집었으니까 넘기면은 3a가 5 이상이죠. 그럼 a가 뭐 나와요? 3분의 5 이상이면 되잖아. 근데 우리는 무슨 값을 구하래? 최소값이 아니라 최대값을 구하래. 그러니까 답은 3분의 5라고 쓰면 안 돼. 우리는 언제까지 커질 수 있는지를 봐야 돼요. 심지어 3분의 5 잠깐만 3분의 5가 들어가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잖아. 이거 a가 -3, a-3이 0보다 크다고 가정했잖아요. 그치?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안 돼요. 이거는 a가 3보다 커야만 되는 거야. a가 3보다 크면 어떻게 되겠어? 이 수의 값이 어떤 수 나와요? -1보다 훨씬 큰 수 나오지. 그치? 그럼 내가 -1을 포함할까 안 할까? 안 해요. 이렇게 보자. 자, 여기에서 a는 3보다 크므로 이 수는 어떤 수가 나올까? a-3분의 2a-c는 그냥 예를 들어 4 넣어봐. 4 같은 숫자 넣어봐. 그러면은 얘는 항상 -1보다 큰 숫자가 나오지.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1보다 큰 숫자가 나온다면은 얘는 -1을 포함하지 못한다. 이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의 조건은 틀렸다. 4번의 조건은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봐? 제가 양수가 아니었대요. 쟤는 무슨 수여야 돼? 음수여야 돼요. 2번 a-3이 음수면은 어떻게 돼야 돼? 부등호만 반대로 바꾸면 돼. 이렇게 됐지? 그럼 이번엔 뭐 봐야 돼요? 얘가 -1과 2분의 3 둘 다 포함하려면은 이 숫자는 2분의 3 이하. 그럼 이것도 반대로 얘기해 줘야 되네요. 이게 2분의 3보다 커야만 얘가 2분의 3보다 작다가 되겠지. 사실은 쌤이 이렇게 쓰면 안 되네. 반대로 써야겠네. 요 숫자 자체가 2분의 3 이상이면 이 x는 -1과 2분의 3을 다 포함을 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풀어볼게. 2 곱해서 4a-4 그 다음에 a-3을 곱하는데 a-3이 음수라고 했으니까 부등호 다시 바뀌어서 3a-9 넘기면은 a는 -5 이하일 땐 이 친구의 값이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파란색의 범위는 2분의 3 이하를 모두 다 포함하니까 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만족시키는 a의 최대값이니까 답은 5-5예요. 어렵죠? 생각보다? 이제 다 하고 쉴게요. 자, 5번, 6번.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닌 것은 있습니다. P는 x 더하기 y가 0보다 크다. Q는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다. 2번 P는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는 0이다. Q는 x 더하기 yi가 0이다. 3번 P는 x 제곱 빼기 y 제곱이 0이다. Q는 x 세제곱 빼기 y 세제곱이 0이다. 4번 P는 xy가 0보다 작다. Q는 x가 0보다 작거나 고쳐서 y가 0보다 작다. 5번 Q는 xy 0 이상이다. Q는 절대값 x 더하기 y는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다. 자, 우리는 충분만 봐야 돼요. 이거 생각해봐. x 더하기 y 합이 0보다 크면은 무조건 다 성립할까요?
아니지. 내가 뭐부터 봐야 되냐면은 여기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일로 갈 수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돼. 근데 3하고 마이너스 1이어봐. 근데 x는 3보다 0보다 크지만 y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틀렸어. 얘가 안 돼. 얘도 이거만 봐봐.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가 0이 되려면은 우리가 앞에서 말했듯이 x는 y는 0이 돼야겠지. 근데 우리 q의 조건은 이 복소수는 0이다 라고 했으니까 복소수의 항등 조건에 의해서 얘도 뭐예요? x는 y는 0이었어. 그럼 얘는 충분 조건뿐만 아니라 무슨 조건도 되는 거야? 필요가 되는 거니까 필요 충분이어서 틀린 거야. 얘는 안 돼야 되는데. 3번. 그럼 얘는 뭐예요? x는 풀마 y죠. 근데 얘는 뭐예요? x는 y예요. 그럼 거꾸로 얘가 안 되고 얘가 되는 거지. 필요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얘도 틀렸어요. 4번. 곱이 음수예요. 둘이 부호가 다르다. 그러면은 어때야 된다? x가 0보다 작거나 y가 0보다 작다. 자, 이게 뭔 소리야? 플러스 콤마 마이너스이거나 마이너스 콤마 플러스면 다 되는 애들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콤마 플러스, 플러스 콤마 마이너스, 심지어 마이너스 콤마 마이너스까지 다 되는 친구예요. q는. 그러니까 가는 건 되는데 오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충분 조건이 맞다. 그지? 5번 xy가 0 이상이면은 뭐여야 돼? 둘이 같은 부호. 근데 얘는 뭐예요? 절대값 x 더하기 y는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 x랑 y가 실제로 더해져야 된대. 얘네들이 다른 부호면 얘네들은 더해지는 거야? 아니지. 나는 더해져야 된대. 그러니까 얘네들도 같은 부호야. 플러스 콤마 플러스 마이너스 콤마 마이너스 다 돼요. 그래서 얘도 필요 충분 조건이었어요. 0도 돼. 그래서 절대값 있으면 좀 힘들어. 됐죠? 마지막 6번. 오히려 쌤이 절대부등식을 하나만 냈는데 자, 여기 중점, 여기 중점 있다고 합시다. AN, BM 이렇게 돼 있을 때 AN 곱하기 BM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여기 길이는 3이다. 중점은 없겠네. 자, 뭐부터 할까?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여기 길이를 하나 뭐로 둘까요? x라고 둘까요? x, y, y 또는 a, b라고 둬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우리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가 될까요? 얘가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몇 나와? 4 나와. 나 이 조건 가지고 도대체 어떤 식을 구하라고 하는지를 x, y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봐. 자, AN의 길이는 우리가 요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의 대각선이잖아. 그러면은 2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을 루트 씌워주면 되죠. 루트 뭐예요? 4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죠. BM은 뭐예요? BM은 거꾸로 x제곱 더하기 4y제곱 루트 씌운 거죠. 그치? 나는 이거 둘이 곱한 거에 최대값을 구하래. 이거 둘이 곱해주면 뭐 나와요? 다음에 뭐 나올까요? 루트 일단 써봐요. 4x 4제곱 4y 4제곱 x제곱 y제곱 16x제곱 16y제곱이니까 17x제곱 y제곱 나오나요? 그지? 그럼 내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으로 먼저 뭔가를 만들어봐. 그게 뭐야?
이거 완전 제곱식 해주면 뭐가 나오죠? 8x제곱 더하기 y제곱 나오지. 그럼 여기는 9x제곱 y제곱만 있으면 돼. 어차피 이건 4야. 그지? 이거 4야. 그럼 나는 요 놈의 최대값만 구해주면 되잖아. 그럼 우리는 뭘 물어봤냐면은 x제곱 y제곱의 최대를 물어봤어요. 그럼 어차피 이거 제곱하는 거 그냥 xy의 최대 물어봐도 되지 않아? 그지? 그러니까 나 이거 코시수바르츠가 아니라 뭐 써주면 돼? 상식이가 써주면 돼. 상식이가 써주면 어떻게 가요? 상식이가 써주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 xy. 이게 4라며. 그럼 xy의 최대값은 몇이에요? 2였어요. 아 그래?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대값은 몇이에요? 4였어. 그럼 이제 계산하셔도 돼요. 그러면 여기가 몇이야? 4 곱하기 16이니까 그렇지 64. 여기는 4구 36. 루트 씌우면 루트 안 씌운 친구도 있었어요. 너무 아깝더라. 답은 10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알프를 내봤는데 쌤이 난이도도 좀 낮추고 그다음에 객관식도 추가할게요. 10분 쉬고 40분에 이어서 할게요. 함수 새끼시고 함수 질문 받고 그다음에 수업 나갈게요. 근데 쌤이 이제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지 좀 알 것 같아. 자, 140쪽 있나요? 140쪽. 141쪽에 672. 또 있어요? 141쪽까지. 674번에 답이 3번이에요. 3번, 676번에 5번이에요. 6번에 5번. 붙인 거 있으면은 얘기해주고. 667번, 668번, 670번. 질문? 답. 667에 5번. 668에 D and D을. 670에 4. 673? 3번. 자, 672 볼게요. 얘는 유리수. 얘는 무리수라고 합니다. fx 더하기 f1-x의 값을 구하래요. 자, 이건 뭘 봐야 되냐면 x가 유리수면은 1-x는 유리수일까 무리수일까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나눠야 됩니다. 첫 번째, x가 유리수이면 1-x는 유리수예요 무리수예요? 그렇죠, 유리수죠. 그러면은 내가 x를 유리수라고 했으니까 이때 fx는 뭐가 돼요? 1-x가 되겠지. 근데 이때 f1-x는 뭐가 돼요? x가 돼요. 그냥 1-1-x. 그죠? 따라서 fx 더하기 f1-x는 그냥 1입니다. 두 번째, x가 무리수면 어떻게 될까요? 1-x는 뭐가 돼요? 무리수가 되겠죠. 그러면 fx는 뭐가 되고? x가 되고 f1-x는 뭐가 되고? 1-x. 자, 이게 이건 뭔 소리냐면은 내가 x를 대입하면은 1-x 형태로 나오면은 노란색, x를 대입해서 x 형태로 나오면은 파란색, 연두색 이렇게 그냥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리수인지 무리수인지 그거를 하고 얘네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모두 다 fx랑 f1-x를 더해도
항상 1이구나 확인해주면은 답은 1입니다. 알겠죠? 자, 넘어가서 142쪽 질문 또는 답 고친 거 677번이요. 질문인가요? 네. 네. 81번에 2, 678번 질문이에요. 78 질문, 77, 78, 681번 질문. 81번도 질문. 677번에 5번이요? 77번에 아니요. fx 더하기 y는 fx 곱하기 fy 그리고 fx는 0보다 크다. f1은 4다. 이때 옳지 않은 것을 구하시오. 자, 첫 번째 f0은 1, f2분의 1은 8, f3이 64, fx-y는 fy 나누기 분의 fx, f10x는 fx의 10제곱. 뭐 이것만 봐서는 5번이 진짜 이상하 보이죠? 근데 이러한 식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어떤 함수가 있었는데 x랑 y를 더했지만 값이 곱하기로 나오는 형태가 뭐가 있었을까요? 지수가 있었어요. 지수 함수는 뭐예요? 이거죠? x 더하기 y를 해주면은 어떻게 해줘야 돼? x를 한 거랑 y를 한 거를 서로 곱해야 돼요. 그게 지수 함수예요. 됐지? 근데 내가 저것만 보고 어떻게 알아 솔직히. 그죠? 그래서 내가 그거를 처음에 할 때는 뭘 해줘야 되냐면 자, 첫 번째 얘네들 세 개 다 같은 값을 가지게 하는 x, y를 생각을 해봐. 0,0을 대입해볼게요. 그러면 f0은 f0 곱하기 f0 나와. 그럼 f0이 몇이 돼야 돼? 0도는 1이 돼야겠지. 맞아? 얘는 제곱이고 얘는 f0이야. 어? x는 x제곱이야. x는 0도는 1이잖아. 근데 문제 조건에 의해서 fx는 항상 양수래. 그러니 얘는 0이 아니라 무슨 수가 돼야 돼요? 무조건 1이 돼야 돼요. 그러면 1번은 맞는 말이에요. 그럼 2번 f2분의 1은 8이다. 그럼 내가 2분의 1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f1이 4라는 거 알아요. 그럼 내가 1을 이용을 해서 2분의 1을 만들 거야. 그럼 1을 분열해주면 되잖아. 그지? x랑 y에다가 2분의 1을 대입해주면은 좌변은 f1이 되고 우변은 f2분의 1 곱하기 f2분의 1이 되겠죠. 근데 얘 4래네. 그럼 내가 우변만 봤을 때 아니 누굴 제곱해야 4가 돼? 양수니까 2죠? 그래서 얘가 틀린 거야. 그럼 3번 f3이 왜 64일까? 그때부터는 내가 이제 뭐 해주면 돼요? 그때부터는 뭐 해주면 될까요? 1 계속 대입해도 되고요. 하나만 x,1이라고 대입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fx 더하기 1은 fx 곱하기 f1인데 우리가 f1을 4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4 곱하기 f1인 거야. 자, 얘가 1씩 늘어날수록 4가 계속 곱해집니다. 그러니까 f2는 4, 4, 16, f3은 64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규칙을 가지는 함수가 무슨 함수다? 지수 함수다. 정확히 말하면은 첫 번째가 4였기 때문에 얘는 4의 지수 함수였어요. 그러면 3번도 말이 되고요. 우리 지수의 뺄셈은 무슨 저거죠?
나눗셈이죠. 자, 먼저 말이 되고요. 지수의 10배 돼 있으면은 뭐 해줘야 돼요? 전체 10제곱을 나중에 해주면 되겠지. 그치? 이것도 지수 법칙이야. 얘는 이제 지수 법칙으로 성립할 수 있다. 자, 이러한 형태의 문제가 함수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함수 방정식을 그래서 거의 처음 봤을 거야. 내가 대입하는 순서 1, 2, 3번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거 함수 방정식 형태가 자주 나오는 게 4개 있어요. 근데 그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대입을 하면서 어떤 규칙이 있는지 관찰하는 겁니다. 자, 6, 7, 8 봐봐. 그럼 이제 그것 중에서 두 번째야. FA 플러스 B를 했는데 그냥 FA 더하기 FB야. 자, 더했는데 덧셈이 나왔어요. 되게 간단하지? 그지?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다항함수 1차식 이런 것들은 다 저렇게 나올 거잖아. 그지? 이거 FA는 이에요. 그럼 얘는 이제 어떤 성질을 가져야 될까요? 기억. F형은 0이다. 니은 F2 더하기 F3은 6이다. 이거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FNA는 n 곱하기 FA다. 자, 똑같이 해볼게요. 얘가 무슨 함수인지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해볼게. 첫 번째, 뭐 할까? 얘랑 받게 되는 숫자를 생각을 해보면은 똑같아요. 0,0 대입합니다. 자, 그럼 C가 어떻게 나와? F0은 F0 더하기 F0. 자, 이거는 F0이 무조건 뭐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0밖에 나올 수가 없죠? 그지? 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맞아요. 그럼 니은 F2. F2는 몇일까? 내가 뭐 대입해주면 돼? F1 알잖아. 그럼 1,1 대입해주면은 F2는 F1 더하기 F1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2배 해줘서 4야. 그럼 F3은 뭐야? 거기다가 1 또 더해줘요. F2 더하기 F1. F2가 아까 뭐라고 했어? 4라 했잖아. F1은 2라고 했잖아. 그럼 얘가 6이에요. 4 더하기 6인데 답이 6이니까 얘는 틀렸죠. 10이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규칙을 보면은 나중에 fx는 그냥 2x 꼴이구나 라는 걸 내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디귿. 자,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a, a 그냥 대입을 하세요. 임의의 상수 a랑 a를 대입을 했다고 치면은 f2a는 fa 더하기 fa인데 이거 fa가 몇 개 있는 거예요? 2개 있는 거죠? 그치? f2a는 2fa가 됐어. 그럼 내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하는지 보려면은 이번엔 na랑 뭐 a 이렇게 또 대입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fn 플러스 1의 a는 여기는 fna 더하기 fa인데, 자, 이거 수학적 기능법으로 원래 푸는 거예요. 수학적 기능법. 얘가 참이면은 얘가 참일까? 얘 참이라고 가정해주면은 얘는 항상 nfa였죠. 그럼 실제로 답도 뭐가 돼요? n 더하기 fa가 되겠죠. 오,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이네. 그러니까 그냥 n배 해준 거는 내가 나중에 실수를 하듯이 곱해줘도 참이 되겠구나. 수학적 기능법 안 배웠죠? 아직. 그치?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원래 증명을 해주는 거고, 내가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하면은 그냥 AA 대입해서 야, 이게 대해서 성립하네? 그럼 참이야 해도 돼요. 알겠죠? 그냥 n에다가 이 대입해서 성립함을 보여줘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들이 함수 방정식이어서 여러분한테 조금 어색했을 겁니다. 자, 681 정의역이 마1 012예요.
근데 함수 fx는 k x제곱 더하기 2의 치역이 모든 원소합이 16이 나오도록 하는 k 값을 구하세요 했을 때, 자 치역이래. 치역은 4개 나올까? 진짜로? 4개 나와요 저거? 내가 대입해봤어? 자 마이너스를 대입해봐. f 마이너스 몇 나와? k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주면은 k 더하기 2 나오죠. f 0은 몇 나와? 2 나와. f 1은 몇 나와? k 더하기 2 나와. f 2는 몇 나와? 4k 더하기 2 나오죠. 이거 치역 몇 개 있어요? 그렇죠. 3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얘네들을 다 더하지 말고 얘네들만 더해줘야 돼요. 그럼 5k 더하기 6이 몇이에요? 16. 따라서 k는 몇이 돼야 돼요? 2가 돼요. 저기 위에까지 다 더해주면은 안 된다. 알겠지? 자, 질문 없으면 넘어가서 선생님. 예. 684번에 684? 응, 그치. 그쪽으로 갈게요. 143쪽에서 자, 684 정답은 16. 686에 4번이네요. 몇 번? 686에 4번. 686에 4번. 684 질문. 684 질문. 또 855. 685 질문. 684, 685. 자, 684 집합 x는 a랑 2만 있어. 자, 함수가 서로 같다는 거는 식이 같아야 돼? 아니, 함수값만 같으면 돼. 그럼 얘가 서로 같을 때 치역을 구하래. 그럼 일단 어떻게 넣어야 되냐면은, 이거 둘이 같다고 놓는 거야. 서로 같다며. 그럼 내가 이거 방정식 풀어주면은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b는 0이 되잖아요. 근데 누구랑 누가 그 두 개의 근이 돼야 돼? a랑 2가. 왜? 그 두 개에 대해서는 서로 같다며. 쟤네 둘은 무조건 같아야 돼. 그럼 내가 이제 뭘 쓰면 돼? 2차 방정식 근각계수 관계에서 두근의 합 a 더하기 2는 마이너스 2다. a는 몇이다? 마 3이었다. 그럼 마 3 곱하기 2니까 두근의 법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b였다. b는 몇이었다? 4였다. 그지? 그럼 이제 치역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의 집합이 몇 건 몇이었어? 마이너스 3과 1이었잖아. fx의 치역이랑 gx의 치역이랑 어차피 똑같아요. 뭐 이걸 그래서 4로 바꿔서 계산해도 되고요, 말아도 되고요. 대입만 아무거나 해주면은 g의 치역은 뭐가 나온다? 마 3 대입해주면은 1, 그지? 그 다음에 6. 답은 1, 6이에요. 바로 f는 g가 되도록 하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래. 그럼 이제 뭐 하겠어? 우리 정의어 x가 뭔지 몰라. 그럼 일단 뭐라고 놓고 봐. 쌤 이거 둘이 같다고 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왼쪽에서 뭐 했어? 그냥 같다고 했잖아. 방정식 만들었잖아. 그치? 너네들이 같아. 억지 부릴 거야. 넘겨서 방정식 풀어봐.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0이 되는 x가 그럼 몇 개 있을까? 3차 방정식 인수분해해야 돼. 뭐 해야 돼요 먼저? 3차 방정식은 그 해고식 없잖아. 먼저 뭐 해야 돼? 조립제법 써야 돼. 조립제법에 쓸 수는 어떻게 구해요? 감? 감?
감이라고 하면은 3 넣어도 돼요? 안 되지. 제일 뒤에 있는 숫자의 약수. 그치? 상수항의 약수입니다. 상수항의 약수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주면 보통 다 돼요. 알겠지? 그래서 1부터 집어넣고 2 집어넣고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1 집어넣으면은 돼. 그러면 내가 이제 조립제법을 써. 그럼 이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니까 인수분해가 뭘로 되는 거야? x 마이너스 2랑 x 플러스 1로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몇 개예요? 3개 나왔어요.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은 이 3개에 대한 x는 f랑 g를 같게 만드는 x인 거야. 그러니까 정의역이 뭐면 돼? 이 3개의 원소 중 몇 개이면 된다는 거야. 그럼 이제 내가 뭘로 세야 되냐면은 집합 x의 개수니까 원소가 3개짜리의 부분 집합의 개수로 구해주면 되겠죠. 하지만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에 그렇지, 공집합은 제외한다 라고 했으니까 부분 집합의 개수는 그럼 몇 개 나온다? 그렇지, 7개 나온다. 이게 되죠? 그래서 서로 다른 x의 개수를 세야 돼요. 내가 이거 중분 나오면은 2의 제곱 빼기 1입니다. 됐고 144쪽 질문 또는 답. 93 질문. 93 답은 마이너스 15. 92번 질문. 92 질문. 92, 93 또. 자, 92번 실수 전체에서 ax 플러스 5랑 x제곱 플러스 b 이렇게 정의가 됐습니다. x는 1보다 작아, x는 1 이상이요. 얘가 1대1 대응 나왔어. 1대1 대응 어떤 조건일까? 그려봐. ax 플러스 5는 이거 기울기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어. x제곱 플러스 b는 뭔지는 알아. 아래로 블록이야. 그치? 아래로 블록 그렸어. 자, 근데 언제만 아래로 블록을 그리래? x가 1보다 클 때만. 아니 지금 얘 보니까 이거 축의 방정식이 y축이었거든. 그래서 x가 1 이상이면은 나는 여기서부터 그냥 그리라는 거야. x는 1일 때.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이 점의 좌표는 아직 몰라요. 그래서 1,1 플러스 b라고 찍어두세요. 나 녹색만 그렸어. 그러면 이제 얘는 지우고 내가 왼쪽에 있는 1차 함수가 어떤 식으로 생겨먹어야 제가 1대1 대응이 될까? 자, 당연히 이거 이어져야겠죠. 그지? 이어져야 되니까 1,1 플러스 b를 지나야 되고요. 자, 얘가 감소하면 1대1 대응이에요? 아니지. 1대1 대응은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가로선 그어서 하나만 만나도록 하라고 했어요. 또는 증가하려면 증가하고 감소하려면 그냥 아예 감소해야 돼. 근데 얘가 증가하는 그래프니까 얘도 어떻게 돼야 돼요? 증가하는 방향으로 그려졌어야 되겠지. 그럼 얘도 이제 1 집어넣어서 그 노란색일 때 1의 좌표는 뭐예요? 1, a 플러스 5였죠? 그럼 걔네들이 일단 서로 같아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같으려면 뭐가 돼야 돼요? a 플러스 5는 1 플러스 b죠? 우리 자연수 b의 최소값을 구했으니까 b는 뭐예요 그러면? a 플러스 4야. 그럼 a가 몇일까? 자연수야. 그럼 a는 정수예요. 그죠? 정수가 되어야 얘가 자연수가 되겠지? 근데 내가 감소했다는, 아니 증가했다는 의미는요, a가 양수인 거야 음수인 거야? 이거 a가 양수인 거야 음수인 거야? 증가. 뭐예요? 뭔지 모르겠어? 선생님 뭔 말하는지 모르겠죠? 틀린 사람. 뭐 해야 돼? 증가한데 1차 함수가 양수. 자, 틀린 사람이 대답해요.
그럼 A가 양수여야 돼요. 그럼 A가 양수여야 돼요. 양수 더하기 4야. 그럼 얘는 뭐보다 커야 돼? 4보다 커야 되네. 그래서 4보다 큰 자연수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뭐가 된다? 5가 된다. 알겠어? 이걸 써야 돼요. 증가해야 되니까 양수다. (93번) 2차 함수에 대해서 정의역과 치역이 주어졌을 때 1대1 대응이 되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번 시간에도 설명했던 것 같은데 정역은 3 이상, 공역은 0 이상, fx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k 값은 몇이 되어야 될까요? 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 그냥 그렸어요. 그리고 x가 3 이상인데 자, 꼭지점, 즉 축의 방정식 일단 x는 마이너스 1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오른쪽에서 x는 3이라는 선을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y가 0 이상인데 y라는 직선이 어디 있어야 얘가 그럼 1대1 대응이 되겠어? 바로 교점에서 생겨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는 이 박스에서 꼭지점을 지나는 무조건 증가하는 그래프가 1대1 대응이 되겠죠. 됐어요? 쌤이 그래프에서 1대1 대응 보는 방법은 꼭지점, 대각선을 지난다라고 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또는 이런 식으로 지금 얘는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식으로 그려주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 꼭지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인지 알거든? 3,0이죠? 근데 그 3,0은 당연히 어디 위에 있어야 돼? 그렇지, fx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3,0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k 값을 찾아주면 됩니다. 그럼 3 대입해서 야 0은 9 더하기 6, 15 더하기 k니까 k는 몇이 돼야 될까요? 그렇지,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1대1 대응은 무조건 꼭지점입니다. 자, 다음 145쪽 695번 95번 94, 56 194에 6이에요? 네, 94에 6 96번 답이 96에 2번 94, 56 자, 이것도 똑같이 이게 1대1 대응이니까 빠르게 갈게요. 자, x는 k 이상 fx는 x제곱 빼기 6x 더하기 6 1대1 k 똑같아. 뭐 해야 돼? x제곱 빼기 6x 더하기 6 그렸어. 그 다음에 이거 x에서 x로 가는 거니까 x도 k 이상 y도 k 이상 가야 돼요. 그러면은 걔네들이 같은 좌표가 나오려면은 우리가 먼저 뭐 그려야 되냐면 x랑 y랑 같은 y는 x를 그려줘요. y는 x를 그리면 이 fx랑 이 y는 x의 교점이 몇과 몇이 나옵니다. 몇과 몇이 나와요? 얘랑 얘 교점 x는 몇 또는 몇 나와요? 1 또는 6 나와요. 1,1이고요. 6,6이었어요. 자, 이거 왜 이렇게 했냐면은 자, 얘가 y는 1, x는 1. 자, 여기서부터 그려지면은 1대1 대응이야? 아니지. 어디서 그려줘야 돼? 뒤에서 그려줘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k는 몇이 돼야 돼요? 6이 돼야 돼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됐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박스를 그릴 때 지금 여기는 x랑 y가 다 주어져 있으니까 3,0을 찾으면 돼. 근데 얘는 x에서 x로 가는 함수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k고 여기도 k인 점, 즉 k, k를 찾아야 되는데 그 점이 두 개가 있어.
그 중에서 되는 점과 안 되는 점이 있었던 거지. 이해되죠? 그래서 내가 지금 K, K 찾는 거였어. 두 가지가 나왔는데 얘는 안 된다. 그래서 그걸 만족시키는 K가 6이었다. 알겠지? 똑같아요. 박스 그려주는 거야. 그리고 추계 방정식 지나야 돼요.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볼게. 이거 이해 안 됐으면은 만약에 X라는 형태가 K 이하라고 했으면은 그때는 답이 뭐였을까? K 이하라고 했어. 물론 요거는 지금 말이 안 되겠지만 이렇게 했어요. X는 K 이하, Y는 K 이상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식으로 그려줘야 돼? 우리가 이제 오른쪽만 생각하면 안 돼. K 이하라는 건 뭐야? K보다 작아. 작다는 게 어느 쪽이에요? 작다는 거 왼쪽. 크다는 거 Y가 크다는 거 위. 그럼 이번에는 왼쪽 위를 보면서 입질되는 거 찾아봐야 돼. 그럼 그때는 답이 얘겠죠. 얘는 크다니까 다 오른쪽 위였고 얘도 크다니까 다 오른쪽 위였고 문제를 바꿔서 이렇게 냈으면 왼쪽 위. 얘가 더 작다 그랬으면 아래. 그래서 그 꼭지점 맞춰서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695번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해야겠네. X는 A 이상, Y는 B 이상, 오른쪽 위. fx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a 빼기 b의 최대값 구해라. 자, x제곱 빼기 4x 플러스 3 그냥 그렸어. 그래도 추계 방정식은 생각해봐. x는 몇에서 추계 방정식이에요? 2. 그럼 내가 오른쪽 위를 그리려면은 내가 왼쪽에서 오른쪽 위를 생각해야 돼? 오른쪽에서 오른쪽 위를 생각해야 돼? 그죠? 그럼 나는 여기서 그냥 박스 그려주면 돼요. 여기 점의 좌표가 A, B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A, B는 결국 fx 위에 점이어야 돼요. 대입해주면 B는 몇 나와요? 그럼 내가 이제 A 빼기 B를 해주면 얘는 몇이에요? 마이너스 A제곱 그 다음에 몇 A? 플러스 5A 마이너스. 그렇죠? 요 놈의 최대값 구해야 돼. 뭐 해줘야 돼 이제? 마이너스 이수그래. 꼭지점. 4분의 25 뺐어? 더해. 4분의 25 빼기 3은 4분의 13. 근데 최대값이 A는 언제 발생해요? 2분의 5에서 발생합니다. 근데 내가 지금 여기 A는 어디보다 커야 돼? 2보다. 그럼 말 돼요. 확인. 그럼 답은 4분의 13 더해서 17. 저거 A가 만약에 2보다 작으면 어떻게 해요? 그지? A가 2보다 작으면 틀린 거야. 그러니까 A가 2보다 작다면은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 이제? 요 범위에서 A가 2보다 작을 때 이거의 최대값 구하래. 그럼 2차 함수의 최대값에서 우리 이거 어떻게 했어요? 2분의 5에서 가장 가까운 수를 찾아줘야겠지. 그럼 A는 2 이하라고 해보자. 그럼 얘는 안 되니까 A는 2에서 최대값을 가진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이 식의 형태는 2차 함수의 최대최소를 물어봤어. 그리고 그 2차 함수의 최대최소에서 A의 범위를 요 축 해서 찾아봐야 된다. 그래서 범위에 맞게 2차 함수 최대최소 구하는 거는 우리가 공수 1에서 했잖아. 그거 하듯이 하면 되는 거야. 꼭지점에서 원래 최대가 나오는데 꼭지점을 포함하지 않는 범위라면은 꼭지점에서 가까울 때 나온다. 최소값은 꼭지점에서 멀 때 나온다. 96번. 자, x는 0 이상 1 이하래요.
fx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ax 마이너스 b 얘가 1대1이에요. 이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래요. 단 a는 1이 아닙니다. 자, 그럼 이거는 이제 뭘 봐야 돼요? 자, 위로 블록이지? 위로 블록 그려. 그리고 x의 범위가 0부터 1까지야. 그럼 내가 이제 뭘 그려야 되냐면 0부터 1까지를 다 그려줘야 돼. x에서 x로 가니까 y는 0, x는 0도 그려주고 그 다음에 y는 1, x는 1도 그려줘요. 그러니까 사실 이걸 y는 x를 내가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정사각형 박스를 그려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0,0이고 여기가 1,1이면 여기 안에서 그래프가 요런 식으로 그려지면 될까 안 될까? 1대1이 안 되겠죠? 그러면 제대로 그려지려면은 얘는 어떻게 돼야 돼? 2차 함수가 조금 더 확대돼야 돼요. 돼요? 아니면 감수해도 상관없어. 이 점이랑 이 점을 지나게끔 파란색이나 빨간색 둘 중 하나면 된다는 거야. 됐지? 그럼 내가 이제 확인해봐요. 어떻게 확인하냐면 파란색의 그래프 형태가 나올까? 그럼 0,0이랑 1,1을 동시에 지날 수 있을까? 대입해봐. 파란색의 경우는 00 대입해주면 몇이에요? B는 0이었죠. 11 대입해주면 A 몇 나와요? A 1 나와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1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파란색은 아니었어. 그럼 무슨 색이 맞아? 빨간색이 맞아. 빨간색은 점을 뭘 대입해야 돼? 0,1과 1,0 대입하라고. 아까 선생님이 그랬잖아. 박스 만들었을 때 꼭지점만 지나면 된다고. 그치? 0, 1 대입해봐요. 0, 1 대입해주면은 B가 마이너스. 그 다음에 1, 0 대입해주면은 마이너스 1 더하기 2A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은 0. 얘가 2A는 0이니까 A는 0 이었던 거예요. 얘는 맞아. 그래서 답은 마일이었다. 돼요? 똑같아. 다 지금 뭐야? 박스 그려서 1대1 대응이 되게끔 하려면은 2차 함수에서 어떤 식으로 그려줘야 될까? 얘는 직사각형, 정사각형 이 범위니까 여기 안에서 어떻게 그려줘야 돼? 연두색 안 돼. 그럼 내가 꼭지점과 꼭지점을 지나야 되니까 아예 파란색, 빨간색처럼 그려주려면은 파란색인 경우, 빨간색인 경우 둘 다 따져봐야 돼요. 됐어? 마지막 7회 1, 2 7회 2번 7회 2번 보고 그 다음에 진도 나갑시다. 우리가 그러니까 개념 설명이랑 문제 푸는 거랑 엄청나게 괴리감이 있죠 사실. 2번 x는 홀수예요. 1, 3, 5, 7, 9 x에서 x로의 함수가 있는데 g7 더하기 h1의 값을 구하래. 가 f는 상등 g는 상수 나 fx 더하기 g x 더하기 hx는 항상 11이다. 자 그러면 항등함수니까 항등함수에서 우리가 f1은 그럼 몇 가진다는 거야? 1 f3은 3. 자 근데 더해서 3개를 더해서 11이 나왔다는 건데 9를 생각해 볼까? f9는 몇이라는 거예요? 9라는 거예요. 그러면 치역은 1, 3, 5, 7, 9 중 하나인데 G9랑 H9도 각각 다 몇이라는 거야? 그렇지 1이라는 거야.
자, 여기에서 상수함수래요. G는 상수함수니까 G는 뭘로 일정한 상수함수야? 그렇지, 1로 일정한 상수함수예요. 그러니까 Gx는 반드시 1이죠.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모두 다 1이야. 너 이제 1이야. 너 1이야. 그럼 fx가 9일 때는 h구는 1일 거고, 그 다음에 fx가 만약에 7이에요. f7이 7이에요. 그럼 g7은 몇이, h7은 몇이라는 거야? 7 넣어봐. 얘가 7이야. 얘 몇이 돼야 돼? 그래요. 둘이 합쳐서 그냥 10을 만족시키면 되겠죠. h1 구할 거야. 그럼 f1이 1이니까 h1은 몇이었어요? 9였어요.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G7 상수함수 그 다음에 H1 그래서 답은 10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질문이 많네. 일단 다 적었죠? 자, 오늘 설명만 해야 될 것 같네요. 원래 유형 문제 풀이도 해줘야 되는데, 일단은 설명 다 해볼게요. 자, 리뷰해 봅시다. 일단 함수에서 우리가 함수의 개수를 안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쓸게요. 자, 대표적인 함수가 첫 번째 그냥 함수, 두 번째 1대1 함수, 세 번째 1대1 대응, 그 다음에 네 번째 상등함수 빼고 상수함수,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함수의 개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일단 함수의 정의가 뭐였지? 함수의 정의 x가 y의 한개 1대1 함수는 뭐예요? 1대1 함수의 특이한 거는 뭐가 한 개? 그렇지. y가 한 개. 1대1 대응의 특징은 뭐예요? 그렇지. 치역이 공역. 자, 상수함수는 그냥 일정한 거고,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자. 예를 들어 정의역의 개수가 3개고요. 공역의 개수가 4개였어요. 함수의 개수 몇 개일까요? 함수 1번의 개수 몇 개일까요? 머릿속으로 A, B, C가 1, 2, 3, 4로 간다고 생각해봐. 24개? 와우. 아니에요?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어땠어요? 함수 그냥 X가 Y에 한 개씩만 가면 된대. 내가 A라고 생각해봐. 나 어디 갈 수 있어? 1, 2, 3, 4. 네 가지. 근데 A가 1 받다고 생각해봐. B는 어디 갈 수 있어? 그렇지. 1, 2, 3, 4 다 되지. 그지? 왜요? 함수는 하나씩만 가면 되거든. 겹쳐도 괜찮아. 그래서 함수의 개수는 그냥 뭐 해주면 돼? 아, 내가 갈 수 있는 곳 4가지를 3번 곱해주면 된다. 됐어요? 천천히. 내가 갈 수 있는 곳 몇 가지? 4가지. 나 몇 개 있어요? 3개 있어요. 나는 3번 곱해주면 돼요. 그리고 1대1 함수가 이제 A가 1로 가는 순간 B는 1 가면 돼? 안 돼? 안 돼! 이제 개수가 줄어들었어. 그러면 4 곱하기 4 곱하기 4가 아니라 4 곱하기 3 곱하기 2죠? 우리는 이 수를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순열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순서대로 나열한 개수 4, 3, 2. 순열조 배웠잖아. 그치?
맞아? 하나씩 줄어들어서 곱해주면 된다고. 자, 1대1 대응은 그러면 당연히 이게 아니겠죠? 1대1 대응은 얘도 몇 개여야 돼? 3개여야 돼. 그러면 1대1 함수랑 똑같으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겠죠? 우리는 이것을 3 팩토리얼이라고 불렀죠. 상수함수는 몇 개겠어요? 이거 다시 4개라고 해봐. 상수함수는 그냥 뭐만 선택해주면 돼? 내가 마음에 드는 y값 하나. 그러니까 y를 선택하는 개수 몇 개? 예. 그렇게 되면 돼요. 있죠? 자, 이렇게까지 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함수를 다 다룬 거야. 여러 가지 함수. 이해됐죠? 자, 그러면 합성함수와 역함수를 설명만 빠르게 할게요. 합성함수. 합성함수는 내가 이렇게 가는 f를 하고 한 번 더 함수를 하겠대. 그지? 그럼 최종 목적지는 x에서 z로 가는 거잖아. 그지? 자,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함수를 바로 합성함수라고 하는데, 합성함수 쓸 때는 누굴 먼저 써야 돼요? 뒤에 거 먼저 써야 돼요. 내가 f를 먼저 했으니까 f를 뒤에다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g를 나중에 이렇게 써야 됩니다. 됐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합성함수는 여러분 어차피 얘부터 한다는 거 알아. 그죠? 이 순서대로 한다는 거 알아요. 그러면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 뭘까요? 합성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은 뭘까요? 자, f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f가 x에서 y로 가야 되는데 x에서 만약에 다른 y 프라임으로 가면은 g는 정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 그럼 x는 무조건, f는 무조건 여기 안에서 다 정의가 돼야 돼. 맞아? 그러면은 내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는 결국 f의 실제 치역입니다. f의 치역이 여기 안에 있어야 되지 여기 밖으로 가면 안 된다고 했어. 그 다음에 누굴 받아야 돼? g의 정의역이 y에서 z로 가는 거잖아. g의 정의역이 호환관계가 어떻게 돼야 돼요? f의 치역이 g의 정의역 안에 있어야 돼? 아니면 f의 치역 안에 g의 정의역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있어야 돼. 자, 뭔 소리냐면은 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자, 1, 2, 3 있었고 A, B, C 있었고 그 다음에 4, 5, 6 있었다고 칩시다. 자, 1이 이렇게 갔어요. 그리고 얘 이렇게 갔어요. 이거 정의돼요, 안 돼요? 돼요. 왜? 실제로 얘네들이 여기 안에 있잖아. 됐지? 그러면 되는 거야. 그죠? 그럼 얘는 그냥 나는 합성함수에서 쓸데없는 친구였어. G합성 F는 모두 다 1A4, 2A4, 3B4, 4로 가는 친구네. 그지? 그래서 정의되기 위한 조건은 이런 관계에 성립한다. 됐죠? 그럼 성질 뭐 있어? F합성 G랑 G합성 F는 그럼 같을까? 다르겠지. 순서가 다르니까. 그럼 내가 뭐 쓸 수 있냐면은 결합은 할 수 있어요? 이거 할 수 있어요? 있어요. 순서가 맞거든요. H, G, F 순서대로 갈 거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스페셜한 항등함수의 기호가 I예요. 항등함수랑 합성을 해주면은 얘는 이게 성립해요. 무슨 함수가 돼요? F랑 항등함수랑 섞으면은 누가 나와요? F가 나옵니다. 그래서 항등함수는
마치 뭘 했다고 생각해주면 돼? 곱하기 1 했다고 생각해주면 돼요. f 곱하기는 1 곱하기 f다. 이해되지? 그지? 역함수. 그럼 역함수는 이제 뭐 할 거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x에서 y로 가는 함수만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나는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야, 집으로. 그래서 거꾸로 가는 함수를 무슨 함수라고 해요? 역함수라고 해요. 역수니까 마이너스 1제곱을 해주는 겁니다. 됐지? 그럼 여기서 역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은 뭘까요? 역함수가 정의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1대1 대응이 돼야 돼요. 자, 함수는 그냥 다 함수는 됐어. 1대1 함수도 필요 없고. 그런데 역함수가 정의가 되려면요, 얘가 이런 형태면은 안 된다는 거야. 왜? 그럼 얘 거꾸로 갈 때 어디로 가야 돼? 얘로 가야 돼, 얘로 가야 돼? 정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럼 망가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는 y도 하나씩 대응이 돼야 되고요. 만약에 y가 하나 더 남았다고 치자. 그러면 또 어떻게 돼? 이거 뭐 이렇게 됐어. y가 하나가 더 남으면은 1대1 함수가 되면은 이 친구가 돌아갈 곳이 없어지죠. 그치? 그러니까 걔도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애초에 얘가 뭐가 돼야 된다? 1대1 대응이 돼야 돼요. 1대1 대응이 돼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많이 나와. f가 역함수가 존재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럼 우리는 앞에서 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쌤이 문제 풀어봤잖아. 그것처럼 문제를 바꾸면 되겠습니다. 성질. 역함수를 역함수해주면 뭐가 될까요? 그치, 자기 자신이 되겠죠. 그죠? 두 번째, f 합성 g의 역함수는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아, 쌤이 이거 g 합성 f라고 해보자. g 합성 f라고 해보자. 자, 이거예요. f 갔다가 g 갔어요. 다시 돌아가고 싶어. 다시 돌아가고 싶어. 그럼 나 뭐부터 해야 돼? 그렇지, g부터 돌아가야 돼. 그럼 g부터 돌아가니까 g 돌아가는 거 왼쪽에 쓰고 f 돌아가는 거 왼쪽에 쓰고. 그래서 순서가 바뀐다. 됐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합성해주면 뭐가 돼요? 이게 뭔 소리야? 이거부터 해볼까? f 역함수 합성 f 갔다가 왔어요. 누구예요? 갔다 왔어. 나 자신이잖아. 그지? 그래서 한근함수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추가로 해야 될 거는 이것도 뭐예요? 왔다가 간 함수야. 그럼 걔도 항등함수겠지. 그러면 이 항등함수랑 이 항등함수랑 같은 항등함수예요? 아니다. 왜? 얘는 어디서 출발했어? F에서 출발했어. 그지? X에서 출발했어. 그래서 얘는 X에 대한 항등함수고 이 친구는 역함수에 출발했잖아. 그래서 Y에서 출발한 함수니까 Y에 대한 항등함수니까 얘네 둘은 다르다. 다르다. 됐죠? 그리고 원래 역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통계도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하나 더 써주시면은 역함수랑 원래 함수를 그래프에 대한 특징으로 보면은 서로 무슨 대칭일까요? 그렇죠. y는 x 대칭입니다. 그래서 4번 f와 f 역함수는 y는 x 대칭까지 써주세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을 복습을 하고 원래는 문제 유형에 대한 푸는 방법을 쌤이 좀 더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오늘 좀 문제풀이도 받고 명제 저거 시험 보느라 시간이 조금 많이 썼네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숙제로
158쪽 아니야. 157쪽까지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쌤이 유형별 설명을 하나씩 할게요. 알겠죠? 문제는 157쪽까지 풀어 오시는 거. 과제장 다 붙여놨으니까 오늘 3월 13일 157페이지. 알겠죠? 기한은 3월 20일. 네. 158초까지 할게요. 수수료까지. 소수까지 할래? 아니요. 봐봐. 일단 문제 그래도 좀 어렵잖아. 아마 필수형 보고 좀 어려운 문제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유형 문제만 풀어보고 그 다음에 쌤이 시간 나오면은 뒤에 거 이제 같이 할게.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진도 안 나가고 유형 문제 풀이로 할게.